수학 공부를 더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학교에서 더 재밌고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 이 배경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거 문제로 낼 겁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칠판을 예쁘게 꾸며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칠판에 낙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준 친구들도 너무 고마워요. 평소에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즐겁게 수업 시작해볼까요? 2단원에서 우리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알려주겠습니다. 곱셈에서 처음으로 배운 것은 200 곱하기 30과 같이 몇백 곱하기 몇십이었습니다. 수가 커서 막막할 때는 작은 수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30은 3보다 10배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풀어보세요. 200 곱하기 3은 몇이 될까요? 그렇죠? 600입니다. 그런데 3보다 30이 10배가 더 커요. 그러면 200 곱하기 30은 몇이 될까요? 그렇죠. 600보다 10배 큰 6000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께 찾아오면 선생님이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했을 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꼼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2와 3의 곱은 몇입니까? 6이지요. 2와 3의 곱인 6을 앞에 써주고 0의 개수를 세하려 보세요. 0이 몇 개 들어가 있죠? 3개. 이 3개를 뒤에다가 붙여줍니다. 학습지에 여러분 200 곱하기 40을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로 배운 문제 한번 봅시다. 236 곱하기 20.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수는 크지만 앞에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36 곱하기 2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6, 2, 12, 3, 2, 6. 1 더할 거니까 7, 2, 2, 4. 472예요. 20은 2보다 10배가 더 커요. 그러면 472보다 10배 큰 2 되겠죠. 식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보면은 식을 할 때는요. 236 곱하기 20 할 거예요. 그냥 자릿수 맞춰서 요 답을 써줄게요.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0 하나 더 들어가고 0 하나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됐지요. 쉽게 생각해보면 20, 30, 40 이렇게 10 단위면은 2 곱한 거에 3 곱한 거에 4 곱한 거에 0만 하나 더 붙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리가 없어서 1, 2번은 줄였습니다. 마지막 곱셈을 볼게요. 3번 236 곱하기 27입니다. 27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이랑 7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236을 각각 곱해서 더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36 곱하기 20, 236 곱하기 7 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죠. 236 곱하기 20 머리 좋은 친구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까 전에 푼 문제인데? 그렇죠. 선생님 생략할게요. 4720입니다. 자, 그럼 요런 문제는 다시 풀어봐야겠지요. 6, 7, 42, 3, 7, 21인데 4 있으니까 25, 7, 2, 14인데
2가 있으니까 더해서 16입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더해주느냐? 이 방법을 한번 볼까요? 합쳐주는 방법. 어디선가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까? 맞아요. 우리가 항상 곱셈을 풀 때는 이렇게 풀지요. 왜 우리가 27을 이렇게 놓고 푸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더해주면 됩니다. 2, 7, 13이니까 3, 1 올렸지요? 1, 1, 4 더하면 6, 6372. 여기까지가 우리가 곱셈 풀었었던 거고요.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다시 설명을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누기는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 말고 직접 종이에 써서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칠판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또는 선생님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던 것은 160 나누기 20처럼 몇십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이때 선생님이 꽃 이야기도 했었죠. 꽃이 16송이가 있습니다. 2송이씩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 8사람한테 나누어줄 수 있어요. 나눗셈이죠. 그러면 요 꽃의 꽃잎이 10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꽃이 16송이면 꽃잎은요? 그렇죠. 꽃잎은 160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2송이씩 사람들한테 나누어줬어요. 그러면은 몇 꽃잎씩? 10을 곱해서 20꽃잎씩 사람들한테 나누어줬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한테 나누어줬나요? 그렇죠. 몫은 변하지 않아서 8사람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을 잠깐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풀 때 어떻게 풀면 좋다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1. 0을 생각하지 않는다. 0 생각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요. 2. 나눗셈을 한다. 3. 자리수를 맞춰서 적는다. 자, 한번 볼게요. 160 나누기 20입니다. 0 생각 안 한다고 했으니까 지워줄게요. 자, 16 나누기 2는 8. 근데 여기다가 8을 적으면 80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의 자리에다가 8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지금 화면이 흐려졌다, 강해졌다, 흐려졌다, 강해졌다 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자, 어쨌든 값은 8.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93 나누기 30을 했었죠. 93은 우리가 어림을 했었어야 됐어요. 잠깐만 기다려 줍시다. 왜 초점이 안 잡히나. 오케이, 됐다. 93 어림을 하면 몇에 가까워져요? 90. 90 나누기 30은 0 잠깐 떼고 생각하면 몫이 3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 3 적어줍니다. 3. 그러면 3, 3은 9, 90. 나머지는 3. 아주 쉬워요. 그러면 쉬우니까 우리 검산 한번 해볼까요? 나눗셈을 한 후에는 검산이 나오기 마련이죠. 검산은 목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수 더하기 나머지입니다. 3 곱하기 30은 90 90 더하기 3은 93 맞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87 나누기 18과 같은 것을 어떻게 할까? 이때는 둘 다 어림을 해야겠죠. 87은 어디에 가깝나요? 90. 18은 어디에 가깝나요? 20. 그럼 90에는 20이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0을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90 나누기 20은 9 나누기 2로 볼 수 있죠. 2, 4, 8이니까 90에는 20이 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곱셈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8 곱하기 4를 해줍니다. 8, 4, 32. 4, 1은 4. 30 더하기 40이 되니까 70이 돼야겠죠. 71을 빼고 나면은 18보다 작게 나올 것 같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값을 나누기를 할 때는 어림을 적당히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바로 네 번째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거 156 나누기 22입니다. 156은요. 160으로 어림할 수가 있을 거고요. 22는 20으로 어림할 수가 있어요. 160 나누기 20. 아까 전에 했었던 건데? 답이 뭐였었죠? 8이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22 곱하기 8. 8이 16. 8이 16인데 여기 1이 올라가 있으니까 176이 될 거예요. 176은 156보다 큽니다. 이럴 때는 몫을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죠? 하나 낮춰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2 곱하기 7이 될 거예요. 잘 보이나요? 7이 14, 7이 14, 154가 되겠죠. 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잘 했어요. 이제 다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다섯 번째 문제는 647 나누기 25입니다. 선생님이 이럴 때는 앞에 두 자리를 살펴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앞에 두 자리를 한번 볼까요? 64는 25보다 크니까? 맞아요. 그러면 몫의 자릿수는 몇 자리? 두 자리가 됩니다. 몫이 두 자리니까 우리 잠깐만 가리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만 생각해 봅시다. 64 나누기 25예요. 이건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힌트 하나 줄게요. 25 곱하기 2는 50, 25 곱하기 3은 75입니다. 그럼 몫은? 모두 다 2라고 대답했기를 빌어요. 2입니다. 25 곱하기 2는 50이라고 했어요. 그럼 남는 수는 144. 하지만 뾰로롱 떼고 나면은 우리가 계산한 것은 앞자리밖에 안 되죠. 그대로 써줄게요. 잘못 썼다. 7은 여기서 써야 되죠. 147이에요. 147에서 25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147) 나누기 25.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25 곱하기 4는 100이고요. 25 곱하기 5는 125고요. 25 곱하기 6은 150입니다. 25 곱하기 5가 나와야 할 거예요.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답을 다 가르쳐줬죠? 빼면 22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앞에 두 자리만 생각을 해보니까 몫이 20이 나오고요. 나머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몫이 5가 나옵니다. 요거 합쳐서 써주면은 더 좋겠죠. 합쳐서 써주는 걸로 내려가 봅시다. 곱셈할 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나눗셈에 대해서 다 복습을 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이에요. 농촌 봉사활동에 버스를 타고 갔대요.
미나의 생각을 보고 활동지의 물음에 답하면 됩니다. 미나의 생각. 학생들이 35인승 버스에 나누어 타고 농촌 봉사활동을 왔네. 버스 8대에는 빈자리 없이 타고 나머지 한 대에는 28명만 타고 왔다면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 첫째, 미나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세 번째,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오는 거니까 3번 문제는 따로 답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생각한 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